기본적으로 기입형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공부를 하실 때 올해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동 가로가 있고요. 요거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입니다. 왜냐면 하나 맞춰도 되니까. 두 번째는 인제 단독 가로 유형이 있어요. 얘는 뭐 난이도가 인제 중간에서부터 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됐죠? 그다음에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-3번 유형이죠. 자,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.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. 자, 가로 넣기인데 뭐예요? 바로 기역과 니은 넣기예요. 요즘에는 거의 이게 대세입니다. 그죠? 기역, 니은. 왜냐면 이렇게 해야 1 점씩 줄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둘 다 2 점짜리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인제 1 점씩 줄 수 있고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 요거 중에 하나는 아주 어려워요. 거의 뭐 최상급입니다. 그리고 하나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어이없게 쉬운 걸 묻죠.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고려 그죠? 청자 같은 경우가 그랬죠. 하나는 비색이고요. 비색은 정말 쉬운 거잖아요. 그죠? 하나는 토축이면은 결국 인제 요렇게 하면은 1 점밖에 안 되니까 난이도 상짜리가 문제 주기도 부담은 없어요. 근데 얘네들은 이 틀리면은 다 틀려 버리니까 2 점이.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요 문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. 그죠? 잘 숙지를 해야겠죠. 그다음에는 제가 인제 난이도 좀 제일 높은 거로 보는 게 괄호 넣기. 여기까지는 괄호예요. 요 괄호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괄호의 요 단어 글자 개수를 잘 맞춰 줘야 됩니다.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요 뒤에 있는 요 단어 있잖아요. 요 단어를 여기다가 자꾸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를 인제 답은 어차피 맞는다 치더라도 요거를 틀렸기 때문에 틀리게 처리를 해 버렸어요 올해. 예전에 그때가 언제였죠? 최근 그래프 제가 그때 합격 전략 발표할 때 왜 합격 순서 그래프 적은 것 중에서 18 년도였나요? 그때가 1차 합격선이 제일 높았죠. 그때 왜 대체로 평 이 70점 초반대 나왔을 때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안 보셨죠? 제 합격 전략회 그 특강한 거. 거기 제가 18 년부터 올해까지 1차 전국 지역별 그 그래프를 올려 드렸잖아요, 합격선. 1차 컷이요. 그래서 그때 18 년도인가가 인제 제일 그때 평균적으로 높았단 말이에요. 1 차에서 교육학 플러스 전공이 70점 넘겼던 해였죠, 그때가. 근데 그 뒤로는 계속 60 초반 중반대를 기고 있잖아요. 올해도 다시 60 중반대고. 그죠? 어쨌든 제일 점수대가 높았던 그때는 물채점을 했습니다. 그때는 이거 썼어도 맞게 해 줬어요 다.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맞게 해 드렸더라고. 그러니까 요 부분은 가로의 범주가 아닌 것들은 이번에 발묵법 해서 법자를 쓰면은 뒤에 법이 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. 발묵법법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. 그죠?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단 말이야. 왜? 이렇게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인제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 '맞게 해 주겠지.' 하고 썼으니까 혹은 자기도 인제 깜빡한 거예요. 옆 뒤에 법자가 있는 거를 인제 좀 둔감한 거죠. 예민하게 풀어야 되는데. 어쨌든 우리는 칼채점의 기준으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, 연습할 때도 그렇고. 그래서 어쨌든 이 괄호의 범위인데 얘네들은 가로 범위인데요. 이것 쓰기라고 해서 가로가 아니라 인제 지시형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지시형일 때는 요거 난이도가요. 가로 넣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는. 난이도가 아주 높다. 왜냐면 이 지시할 때는 차라리 가로일 때는 그 범주가 좀 단어 개수로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지시일 때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선에서 적어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야. 여기서 인제 여러분들이 항상 본인의 어떤 그런 평상시에 좀 요모카 정도의 암기가 요모카 얼마나 잘 됐냐 따라 가지고 인제 나오는데요. 이 요모카에 따라서 지시형에서 어느 선까지를 써야 되는지가 인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 요구하고 결합되는 거라서 문제 요구를 보고 내가 외운 요모카의 단위가 있잖아요. 1 단위 요모카, 2 단위, 3 단위, 4 단위, 5 단위. 보통 지금 문제에서 올해 나왔던 크로마 키 정도면은 한 6-7 단위까지 간 거야. 영화 촬영 기법에서 크로마 키면은 상당히 어려운 축으로 갔죠. 올해 시험 나왔던 색채학에서 헐레이션 같은 경우도 거의 6-7 단계를 물은 거예요. 응? 이해되세요? 제가 단계 얘기하면 머릿속에 좀 주입이 돼요? 그러니까 색채학의 그 단계 자체를 디자인에서는 시각 디자인을 포함해서 일반 디자인의 인제 색채학이라는 부분이 인제 1 단계 종류라고 치면 색채학의
이제 색지각 현상들의 일반적인 종류가 2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그 단계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뭐 문제를 보시면 우리 작년에 나왔던 몰골법, 그룹법 묻는 그 난이도 하짜리는 동양어의 기법의 요목화 1단계 그룹 몰골 백묘잖아요. 그걸 물은 거니까 얼마나 쉬워. 근데 요즘 문제는 요목화의 깊이가 1단계든 7단계든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마구마구 내고 있으니까. 알겠죠? 그래서 요 지시형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 거를 암기를 하실 때 이 지시형 이것 그것 쓰기 혹은 다음 메모 속에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써라 뭐 이런 것들 있죠? 이런 거 하고 이제 기억 니은 쓰기가 이제 더 좀 열심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1-4번 같은 경우가 이제 밑줄 이것 혹은 보기나 지시 쓰기 유형입니다.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. 알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최근에 근데 요거는 사실 기입형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마지막에 1-5가 이제 표 유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 같은 경우는 제가 분류한 게 표 유형인데 요즘의 표 유형은 기입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입형에 서술형이 나오죠. 이 표는 특히나 집중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표에서 통째 한 칸을 뚫어 놓으면은 서술형일 가능성이 크고요.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가로치면은 기입형이고 그리고 요즘 이제 나오는 새 유형 중에 표 유형인데 이제 중간 문장 가로치기가 있어요. 요 문장은 어미가 뭐뭐 하는까지를 인제 가로치게 하는 거야. 그리고 문장은 2개고 혹은 3개고. 그러니까 보통은 단어를 가로치는데 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앞에가 딱 형용사형으로 끝나요. 뭐뭐 할 혹은 뭐뭐 하는 이렇게 끝나는 것도 요즘 나오고 있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? 인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신 분들은 이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막 그래야 됩니다, 실제로는. 그래서 이제는 뭐 그 형식, 방식, 뭐 유형을 가리지 않고 다 내고 있죠. 예전에는 기입형에 그 단어 개수 유형을 사실 4개까지만 외워야 됐는데 우리 기출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그 단어 개수가 11자가 있었잖아요. 그 저기 방법 순서 묻는 거. 뭐 그리고 인제 피구라, 세르펜티나타 같은 경우는 대체 몇 글자예요. 그죠?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 본인이 지금 현재 인제 기본 이론 수준에서 인제 심화 이론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. 대부분 초수 기준에서는. 혹은 인제 재수 이상 같으면은 인제 사실 작년에 시험을 봤고 공부를 좀 해 왔기 때문에 쌓여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인제 그런 차이점에서 갖고 있는 본인 현 수준 상태에서 인제 제가 문제를 낼 때 기본은 기본적인 것대로 난이도 상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이제 요구가 쉬우면 쉬운 대로 까다로우면 까다로운 대로 인제 계속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인출이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어야 돼요. 늘릴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. 그냥 보자마자 즉자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거는 뭐 인출할 필요도 없죠. 그냥 바로 나오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런 경우는 인제 뭐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죠. 근데 인제 문제를 보고 하염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. 요즘 또 문장들이 길어지고 있죠. 단락이 길어지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인제 한 문제 푸는데 서술형이 7에서 8분 넘기면 안 되고 기입형은 인제 3분에서 4분 넘기면 안 된다고 제가 실전 모의고사 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. 이렇게 해야 1 시간 반에 나중에 문제 확인까지 하고 기호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는데 서술형 문제 7-8분, 기입형 3-4분 중에 굉장히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서 인제 거기서 시간을 빼야 돼요.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7-8분 가지고 안 되거든요.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막 문제 하나 푸는데 서술형에서 막 10분, 15분 걸리는데 그죠? 나중에 인제 시간 쫓겨 가지고 인제 허둥지둥 쓰면은 또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아요. 여러 가지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춤 형식으로 인제 평상시에 공부를 해라. 너무 여유 갖고 편안하게 공부하시면요. 아주 그 생지옥 같은 시험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경험을 못 해 보니까 당연히 편한 상태에 외운 것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죠. 그게 이 시험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아시고 명심하시고 7-8분 혹은 3-4분이 평균이지만 요거보다 시간을 훨씬 더 좀 빼서 인제 쓰는 훈련까지 하고 하면서
연습을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기입형에 제가 유형을 크게 5가지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. 뭐 유형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각각에 대한 특색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걸 잘 보시고 거기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